Hello everyone! 자, 오늘 우리 드디어 2강이네요. 해커스 GTL 비비안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볼 건데요. 그 중에서 우선 문법 파트는 대체 어떤 것이 나오고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우리가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론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보시면 총 6개 문제 유형이 고정적으로 출제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시제, 가정법, 조동사, 준동사, 연결어, 관계사 요 6가지만 공부를 하시면은 문법 문제는 전부 쉽게 맞출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시제와 가정법입니다. 각각 23%로 고루고루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조동사와 준동사입니다. 그래서 준동사라고 하면 우리 투부정사, 동명사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어와 관계사가 각각 8%씩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문법은 총 6가지만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새는 심지어 시제는 딱 6개, 가정법도 딱 6문제 고루고루 나오고요. 조동사 5문제, 준동사 5문제, 그리고 연결어와 관계사 문제가 각각 2문제씩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편이니 여러분들이 요 비율에 맞춰가지고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자주 나오냐? 특히나 그 중에서 시제와 가정법 조동사 문제는 이제 문제 유형 자체도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 시제 같은 경우에는 총 6개의 진행 시제만 출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시제에는 뭐 현재 시제, 뭐 과거 시제, 뭐 완료 시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GTLF 시제는 전부 다 진행형만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기를 보시다가 시제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 진행형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오답 처리하시고 진행형인 것에서만 여러분들이 정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전부 다 진행 시제만 정답으로 선택이 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시제와 가정법은 약 6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딱 2가지 물어봅니다. 첫째는 가정법 과거, 둘째 가정법 과거 완료. 이 두 공식만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가정법도 전부 다 풀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과거 완료가 각각 3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should를 생략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이건 이제 저랑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할 텐데요. 이 문제 유형이 3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아시는 can이라든지 will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일반 조동사 문제가 약 2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가지 봤으니까 이제 4번째로 넘어가 보죠. 자, 4번째 준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그러니까 어떤 특정 동사들은 동명사만 목적어로 취하고 또 어떤 특정 동사들은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취한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동명사와 투부정사가 들어간 관용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암기만 해주시면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연결어가 있는데요. 연결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앞뒤 문맥을 파악하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 각각 연결의 뜻을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정답지를 고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관계사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타 문법에서는 관계사가 가장 어려운 문법 문제에 속하는데 우리가 GTLF에서는 딱 2가지 선행사와 콤마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가지고 보시면 쉽게 정답을 고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랑 요 6가지 문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GTLF 문법을 총 6가지에만 국한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 그 외 문법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GTLF에서 출제가 되지 않으니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기를 경향을 보니까 빈칸 문장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라고 적혀있죠.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문법 문제는 약
두세 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 6가지 앞에서 봤던 시제, 가정법, 조동사, 준동사, 연결어, 관계사 이런 문제 유형들은 빈칸이 있는 문장만 보고도 그러니까 나머지 문장을 보지 않고도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전부 다 읽지 않아도 되니 문법에서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연결어와 조동사만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가지고 읽고 푸셔야 되는 문제 유형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기 때문에 빈칸이 있는 문장만 읽고 문제를 풀어서 시간을 빨리 단축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청취와 독해 영역 문제풀이에 시간을 좀 더 할애하시는 다시 말해서 시간 배분을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 내에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전략을 할 거냐? 한번 전략을 잡아보면요. 자, 단서 한 개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들이 있어요. 약 45%의 문제들은 하나만 단서 찾으면 무조건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누가 있냐면 가정법 문제가 그래요. 그 다음 당위성 조동사 우리 앞으로 안 배웠지만 슈드를 생략하는 문제 유형이 있는데 얘네들도 단서 한 개만 찾으면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준동사,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물어보는 문제도 단서 하나만으로 정답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단서를 2개 찾으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약 한 27%가 되는데요. 얘네들은 동사의 시제 문제, 그리고 관계사,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관계사가 뭐지 하시면은 형용사절 접속사로 문법을 공부하셨을 수도 있어요. 둘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단서 2개를 찾으셔야지 풀 수 있는 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요하는,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꼭 해보셔야지 정답이 나오는 문제는 약 28%로 조동사 문제와 그리고 연결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를 생략하는 문제는 단서 하나만 가지고 풀 수 있고요. 그 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can이나 could나 will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은 해석을 꼭 하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보기를 보니까 얘는 가정법을 묻는 거구나. 그럼 단서 하나만 찾자.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무시하시고 단서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 단서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단서를 모르면 문제를 정답을 고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각각 파트별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나오면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고 단서 리스트를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학습하시고 반드시 시간을 따로 할애하셔가지고 꼼꼼히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법은 단서만 파악해도 약 70% 이상의 문제를 맞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암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GTLP 문법 고득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귀찮더라도 달달 암기하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앞에서 봤듯이 단서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있었고 해석을 꼭 반드시 해야만 하는 문제 유형도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단서만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서만으로도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먼저 푸시고 그리고 나서 해석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문제를 그 다음으로 푸시면은 시간을 잘 배분하셔가지고 시간 내에 문제를 꼼꼼하게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문법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말씀드렸듯이 우리 GTLP에서는 총 6가지 문법만 물어본다. 누구누구 있었는지 여러분 저랑 같이 크게 같이 다시 한번 암기해볼까요? 누구누구? 시제, 가정법, 조동사, 준동사, 연결어, 관계사. 이렇게 딱 6가지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단서로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단서 1개인지 2개인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주시고요. 단서가 없어서 해석을 꼭 해야 되는 문제, 이렇게 유형이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앞으로 제가 암기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꼭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법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조금 감이 오셨나요? 그래서 우리 GTLP 하는 동안은 요 6가지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문법 전략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